쓰레기 같은 것들 가지고 썩 나가. 쓰레기 같은 것들 싸들고 썩 나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김영자육 11세는 현관 밖에 서서 손에 쥔 보따리를 내려다봤어요. 시집 올 때 혼수로 가지고 온 유일한 짐이었습니다. 낡은 이불과 옷가지가 전부였죠. 빗물이 옷을 적시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귀를 찔렀어요. 오늘은 영자의 환갑날이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모두가 시어머니 최말년 80세의 팔순 잔치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죠. 1시간 전 남편 박철수 61세가 젊은 여자 한수진 50세의 손을 잡고 친척들 앞에 섰어요. 제 새로운 아내입니다. 영자와는 이혼할 겁니다. 시어머니는 박수까지 치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엄청 부자래. 영자야, 이제 철수랑 이혼하고 우리 집에서 나가라. 그때 3년간 치매를 앓고 있는 시아버지 박영수 85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낡은 보따리를 가지고 나와 나가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위로해주던 그분이 며느리의 보따리를 현관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안고 비 내리는 거리로 걸어 나갔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과 행운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만 눌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영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자는 시내 외곽의 허름한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간판에 네온 사인이 깜빡거리고 계단 손잡이는 녹이 슬어 있었어요. 6평짜리 방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바닥 장판은 곳곳이 들떠 있었죠. 영자는 젖은 보따리를 침대 위에 내려놓았어요. 차가운 빗물이 천을 적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보따리만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릴 때마다 방 안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 끈을 풀기 시작했어요. 축축한 천이 벌어지면서 낡은 면 이불이 드러났습니다. 시집을 오면서 혼수로 가지고 온 이불이었죠. 몇 번이나 기워 쓴 흔적이 역력했어요. 이불을 들어 올리자 그 아래 옷가지들이 나왔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연분홍 치마 저고리, 색이 바래 이제는 연한 살구색에 가까웠어요. 아이들 낳고 젖 먹일 때 입었던 남색 블라우스도 있었습니다. 영자는 블라우스를 집어들고 코에 가져다 댔어요. 세월의 냄새가 났습니다. 옷가지를 조심스럽게 옆으로 치우던 순간이었어요. 퍽! 뭔가 딱딱한 물체가 손에 잡혔습니다. 영자는 옷더미 사이에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겉면에는 시아버지의 삐뚤빼뚤한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중요 서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영자는 봉투를 두 손으로 잡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봉인은 이미 뜯어져 있었어요. 손가락이 봉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이 몇 장이 만져졌어요. 영자는 천천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제일 위 서류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권리증 상단에는 자신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김영자. 영자의 입술이 떨렸어요. 주소는 낯설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백운산리 산 47번지. 지목이며 면적 5,000평. 등기 날짜는 2년 전 11월이었어요. 소유권 이전 박영수 김영자. 이게 뭐지? 영자는 봉투를 더 뒤져봤습니다.
명함 한 장이 나왔어요. 법무사 한태식, 그리고 접힌 편지지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영자는 편지를 펼쳤어요. 시아버지의 떨리는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영자야,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내 정신이 이미 정상이는 아니지 싶구나. 30년간 우리 집에서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내 마누라가 너를 괴롭혔어도 내가 막지 못했다. 이 산은 가치 없는 변두리 땅이지만 내 이름으로 된 유일한 재산이다. 너에게 마음의 빚을 갚고 싶어 내 앞으로 해놓았다. 행복하게 살 거라. 시아버지 박영수. 눈물이 뚝 떨어져 편지지를 적셨습니다. 영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아버님, 시아버지는 치매에 걸리기 전 마지막 정신으로 자신을 생각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그 짧은 순간 며느리를 일부러 내쫓으신 겁니다. 며느리를 이제 자신의 집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요. 그래서 날 쫓아내신 거였구나. 영자는 권리증을 다시 펼쳐들었어요. 비록 가치 없는 시골 산이지만 이건 시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영자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보따리 제일 깊숙한 곳에 감춰 넣었습니다. 형광등이 또 깜빡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빛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영자는 자기 명의의 재산을 갖게 되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서울 외곽의 한 가정집 거실에 서 있었어요. 아침 6시,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김말순 할머니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할머니는 치매 3기 환자로 영자가 2년째 돌보고 있었죠.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어요. 영자는 죽을 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벌써 2년이나 지났네. 시댁에서 쫓겨난 그날 이후 영자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혼 조정은 석 달 만에 끝났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없이 깔끔하게 갈라섰죠. 어차피 나눠주지도 않을 재산이었고 영자는 빨리 정리하고 싶었어요. 월세 25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영자에게는 30년 만에 처음 가진 자기만의 집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30년간 가사노동만 해온 영자에게는 경력이 없었어요.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떠오른 게 시아버지를 3년간 간병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영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학원에 등록했어요. 학원에서 정순애를 만났습니다. 순애는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며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었죠. 언니, 우리 나이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순애의 격려가 영자에게 큰 힘이 됐어요. 두 사람은 함께 공부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줬습니다. 자격증을 딴 뒤 영자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배치받은 곳이 바로 김말순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는 딸 이현주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현주는 처음에 요양보호사들에게 까칠했습니다. 제대로 좀 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예민하신데. 하지만 영자의 정성 어린 돌봄을 보며 태도가 달라졌어요. 영자는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대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릴 때도 식사를 도와드릴 때도 늘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오늘 날씨 참 좋죠?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할머니는 대답은 못해도 영자의 손을 꼭 쥐곤 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현주가 영자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선생님 오시는 날만 기다려요. 영자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어요. 월급은 220만 원.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영자는 당당했습니다. 내가 번 돈이야. 30년 만에 처음 받는 자기 명의 통장의 월급이었어요. 백운산 등기권리증은 원룸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뒀습니다. 시아버지 편지에도 적혀 있었듯 가치 없는 변두리 산이었어요. 그냥 아버님 유품으로 간직하자. 영자는 그 산을 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영자는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철수는 영자를 보고도 아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영자도 절만 올리고 바로 나왔어요. 딸 박미선과 아들 박준호는 가끔 영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아이들은 어머니 편이었어요. 하지만 영자는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잘 살고 있어. 너희나 잘 챙겨. 영자는 죽을 그릇에 담아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할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하자. 저녁 6시 영자는 할머니 댁을 나섰습니다. 현주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선생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봐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저녁 햇살이 건물들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원룸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좁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영자는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놨어요. 휴대폰을 꺼내 충전기에 꽂는 순간 띠리리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영자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2년 만에 듣는 목소리. 하지만 예전의 거만한 톤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떨리고 다급하고 뭔가 절박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영자야. 내일 시간 있니? 무슨 일이신데요? 만나서 얘기하자. 제발, 딱 한 번만. 영자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손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어디서 만날까요? 내가 사는 데 근처. 카페 아무데나 괜찮아. 주소 문자로 보낼게.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영자는 한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곧 문자가 왔어요. 내일 오후 2시. 한강 카페. 영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영자는 순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야.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뭐? 그 사람이 왜? 내일 만나자고 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영자야, 조심해. 절대 좋은 일로 연락한 거 아니야. 나도 알아. 전화를 끊고 영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년간 연락도 없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만나자는 이유. 뭔가 일이 생긴 거야. 영자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영자는 동네 카페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종이 딸랑 소리를 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자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명품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머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염색했고 화장도 진하게 했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 놓이는 완전히 달랐어요. 흰머리가 반 이상 올라와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마트에서 산 듯한 평범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옆에는 철수가 앉아 있었어요.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원 시절의 말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구겨진 셔츠에 면도도 제대로 안 한 얼굴. 두 사람 모두 2년 사이의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영자는 천천히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변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영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고 종이컵만 만지작거렸어요.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야, 우리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말씀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산 말이야. 영자의 눈이 커졌어요. 산? 백운산? 백운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그 산. 철수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영자 쪽으로 돌렸습니다. 뉴스 기사였어요. 평창 백운산 일대 외국계 대형 리조트 건설 확정. 주변 땅값 6개월새 10배 폭등. 영자는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개발, 리조트? 맞지? 그 산, 지금 평당 500만 원이야. 철수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였어요. 5,000평이면 250억이야. 250억. 영자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가치 없는 변두리 산이 250억이라니. 아버님은 이걸 모르셨겠지. 영자야. 시어머니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거칠었어요. 그 산, 우리한테 돌려줘야 해. 네. 영자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원래 우리 집안 재산이었잖아. 시아버지가 내 앞으로 해놓은 건 실수야. 실수요? 아버지가 그때 치매셨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신 거라고. 철수가 거들었어요. 법적으로도 치매 환자가 한 일은 무효야. 그러니까 그 산은 원래대로 우리 집안 재산이 되는 거지. 영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래서 찾아온 거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며느리 주제에 시댁 재산을 가로채려고 해? 그게 말이 돼?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어요. 어머니, 그 산은 시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겁니다. 치매 상태에서. 아니요. 치매 걸리기 전에 법적으로 정당하게 증여하셨어요. 영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등기도 되어 있고 공증도 받으셨어요. 제 재산입니다. 철수가 테이블을 탁 쳤어요. 영자야,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제가 왜 알아야 하죠? 우리 집 없어졌어. 경매로 넘어갔다고.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와. 우리 지금 월세 빌라 반지하에 살아.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시어머니가 울먹였어요. 영자야, 내가 잘못했어. 30년간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다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안 됩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산은 시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새 인생입니다. 절대 돌려드릴 수 없어요. 이 나쁜 년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내가 30년 우리 집에서 먹고 살았으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아? 은혜요? 영자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고아 출신이라고 30년간 구박하셨어요. 신세진 주제라는 말을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그래도
제환갑날 시어머니 팔순잔치 준비하느라 3일을 음식 준비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제 생일을 기억한 사람 있었나요? 영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남편은 새 여자를 데려왔고 어머니는 박수까지 치셨죠. 그게 은혜였나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어요. 철수가 영자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영자야, 제발. 영자는 팔을 빼며 뒤로 물러섰어요.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영자는 카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카페 밖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영자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순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어떻게 됐어? 산이 250억이래. 뭐? 영자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어요. 백운산이 리조트 개발지가 됐대. 그래서 시어머니가 산을 내놓으라고. 세상에. 언니, 나 어떻게 해야 돼?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가치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50억? 시아버지, 아버님은 이걸 아셨을까? 아니, 절대 모르셨을 거예요. 그저 며느리에게 마음의 빚을 갚고 싶어서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을 주신 것뿐.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정말 내 거야? 버스가 도착했어요. 영자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카페가 보였어요. 시어머니와 철수가 카페 밖으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듯 뭔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꺼내 법무사 한태식의 명함을 찾았어요. 2년간 서랍에 넣어뒀던 명함. 내일 찾아가 봐야겠어. 영자는 명함을 꼭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시댁 식구들은 이대로 물러날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여느 때처럼 저녁 6시에 퇴근했어요. 말순 할머니 댁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샤워를 했어요. 시계를 보니 8시였습니다. 영자는 머리를 수건으로 말리며 침대에 앉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영자야, 나야, 문 열어. 철수의 목소리였어요. 영자는 현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어락 모니터를 봤어요. 철수와 시어머니, 그리고 낯선 여자. 한수진이구나. 2년 전 팔순 잔치 때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영자야, 문 열어. 우리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영자는 문을 열지 않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그 산 말이야. 당장 우리한테 내놓으라고. 철수가 문을 더 세게 두드렸어요. 쿵, 쿵, 쿵. 복도의 소리가 울렸습니다. 원래 시댁 재산인데 며느리가 가로챘어요. 도둑년. 한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자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2를 눌렀어요. 문 안 열면 부숴버릴 거야. 철수가 문을 발로 찼습니다. 쾅! 문이 흔들렸어요. 경찰입니다. 휴대폰 너머로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고합니다. 집 앞에서 누가 문을 부수려고 협박하고 있어요. 영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영자가 주소를 말하는 사이에도 문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영자야, 우리 좀 살려줘. 시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 우리 사기당했어. 집도 없어졌어.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와. 우리 죽을 것 같아.
철수가 소리쳤어요.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문은 절대 열지 마세요.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자는 문에서 물러나 거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바깥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한수진이 소개한 투자 전문가한테 30억 넣었어. 근데 다 사기였다고. 우리도 피해자야. 제발 좀 도와줘. 한수진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내 돈 10억도 날아갔어. 우리 다 같이 당한 거라고. 사기. 영자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3층이었어요. 멀리서 파란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차였어요. 5분쯤 지나자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영자는 도어락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김동수 경장이었습니다. 이 동네를 담당하는 파출소 경찰이었죠. 아, 아니에요. 그냥 가족끼리. 철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문을 부수려고 하십니까? 김 경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자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괜찮으십니까? 김 경장이 영자를 봤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전 시어머니, 전 남편, 그리고 영자는 한수진을 봤어요. 전 남편의 새 부인입니다. 김 경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협박이나 폭언이 있었습니까? 네. 문을 안 열면 부수겠다고 했고 저를 도둑년이라고 욕했습니다. 그때 4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현주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현주가 다가오자 시어머니가 현주를 밀쳤어요. 당신은 상관없어. 가족 일이야. 현주가 뒤로 비틀거리며 복도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탁!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어르신. 김 경장이 재빨리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동료 경찰관이 현주를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현주가 등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폭행 현장 목격했습니다. 김 경장이 가슴에 바디캠을 가리켰어요. 다 녹화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세 분 모두 파출소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김 경장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냥 가겠습니다. 철수가 비굴하게 말했어요. 이미 신고 접수되었고 폭행까지 발생했습니다. 동행 거부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됩니다. 동료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떨구고 경찰을 따라 내려갔어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영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어요. 휴? 선생님 괜찮으세요? 현주가 다가와 영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네, 고마워요. 저분들이 무슨 일로 그러는 거예요? 영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가진 재산 때문에요. 재산요? 네. 시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개발되면서 영자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주의 눈이 커졌어요. 250억이요? 네. 세상에. 그럼 선생님,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해요. 현주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분들 오늘 이렇게 끝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속 괴롭힐 거예요. 영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제대로 정리해야 해. 내일 법무사 사무실에 가보려고요. 잘 생각하셨어요.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현주가 영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주가 4층으로 올라간 뒤 영자는 원룸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잠그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두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영자는 서랍에서 법무사 한태식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명함을 보며 다짐했어요. 아버님, 제가 잘 지켜낼게요. 밤은 깊어갔지만 영자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영자는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건물 앞에 섰습니다. 2층, 한태식 법무사 사무실. 명판이 보였어요.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작은 종소리가 났어요. 책상에 앉아있던 한태식 62세 법무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발의 안경을 쓴 온화한 인상의 노신사였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네, 김영자입니다. 아, 영자 씨. 한 법무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박영수 어르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를 아세요? 물론이죠. 어서 앉으세요. 한 법무사가 의자를 권했어요. 영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영자 씨가 어려움에 처하면 꼭 도와달라고요. 영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버님, 혹시 무슨 일로 오신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자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산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일, 치매 상태에서 한 증여라 무효라는 주장, 어젯밤 원룸 앞에서 벌어진 일까지. 한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그분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죠. 한 법무사는 서랍을 열어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쳤어요. 이게 박영수 어르신이 치매 초기에 받으신 의사능력 감정서입니다. 첫 번째 서류였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어르신은 치매 진단을 받으신 직후 아직 판단 능력이 온전하실 때 병원을 찾아가셨어요. 한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검사한 결과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정났습니다. 영자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날짜는 4년 전 10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증여 증서예요. 한 법무사가 두 번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증여자 박영수, 수증자 김영자. 하단에는 공증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어르신이 직접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작성하셨습니다. 공증인 입회하에 정식으로 공증 받으셨고요. 그럼 시댁에서 소송을 걸어도 영자 씨가 100% 이기십니다. 한 법무사가 단언했어요. 치매 초기에 의사 능력이 인정된 상태에서 정식 공증까지 받은 증여는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영자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휴.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한 법무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영상 파일이 하나 보였어요. 박영수 의원 영상. 한 법무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시아버지가 나타났어요. 4년 전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치매가 심하지 않던 때 시아버지는 한 법무사 사무실 의자에 앉아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 영자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영자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잘못되었다는 뜻이겠지. 시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어요. 미안하다. 30년간 우리 집에서 고생만 시켰구나.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마누라가 너를 괴롭혔어도 내가 막지 못했다. 내 아들도 너를 소중히 대하지 못했어.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다 내 책임이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중 유일하게 내 이름으로 된 걸 너한테 주고 싶었다. 화면 속 시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백운산이며 40년 전에 내가 산 땅이야.
시골 변두리 맹지라 가치는 없어. 하지만 그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전부였다. 아버님은 개발될 줄 모르셨구나. 이걸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었다. 시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 보였어요. 영자야, 행복하게 살 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리고 우리 집 식구들이 그 땅을 빼앗으려 하면 시아버지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한태식 선생님이 도와줄 거야. 그 땅은 온전히 내 것이다. 절대 빼앗기지 마라.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어요. 영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법무사가 조용히 티슈를 건넸어요. 어르신께서 그 산이 개발될 거라곤 전혀 예상 못하셨어요. 그저 며느리에게 마음의 빚을 갚고 싶으셨던 거죠. 네. 영자는 티슈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우신 건지 그 산이 대박이 난 거예요. 한 법무사가 미소 지었어요. 영자 씨, 이건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당당하게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영자는 한 법무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그 산을 매각하실 생각이세요? 네. 그걸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제가 부동산 중개사 소개해 드릴까요? 믿을 만한 분이 있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한 법무사가 명함을 꺼내 적었어요. 이분한테 연락하시고 제 이름 대세요. 잘 도와주실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자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계속 괴롭히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자는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어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 쓸게요. 아버님이 주신 이 선물로 정말 행복하게 살게요. 영자는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애였어요. 영자야, 어떻게 됐어? 언니, 다 해결됐어. 그 산 완전히 내 거래.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이제 팔아서 새로 시작할 거야. 뭐 할 건데? 영자는 걸음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뭘 하고 싶지? 갑자기 말순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보며 환하게 웃던 할머니. 그래, 그거야. 언니, 나 요양원 하려고. 요양원? 응. 우리처럼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원. 영자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새로운 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평창 시내의 한 건축 현장에 서 있었어요. 2층 건물의 골조가 완성되고 외벽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박영수 효사랑 요양원. 현장 펜스에 붙은 공사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영자는 현수막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 보고 계세요? 백운산 이면은 석 달 전에 매각됐어요. 외국계 리조트 건설사에 200억 원. 영자는 그 돈으로 평창 시내 중심가에 300평 부지를 샀어요. 땅값 30억, 건축비 40억, 인테리어와 장비 20억, 총 90억을 투자한 요양원이었습니다. 건축 설계사 김재호가 다가왔어요. 원장님, 이쪽 보세요. 1층 식당 공사가 거의 끝났어요. 영자는 김 설계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식당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통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여기서 식사하시면 기분 좋으시겠다. 2층은 개인실 30개, 2인실 10개예요. 총 50병상입니다. 화장실은 모두 안전바 설치했죠? 네, 물론이죠. 바닥도 미끄럼 방지 타일로 했고요.
영자는 꼼꼼히 확인하며 돌아봤어요. 복도 한쪽에는 물리치료실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공사 현장을 나와 근처 카페로 갔어요. 순애와 이현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공사 잘 돼가? 순애가 물었어요. 응, 다음 달이면 준공이래. 와, 드디어네. 이현주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직원 채용 현황 보고 드릴게요. 현주는 영자가 요양원을 시작한다는 말을 듣고 바로 합류했어요. 경영학과 출신인 현주는 사무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5명, 간호사 3명, 조리사 2명, 청소원 2명, 총 12명 뽑았어요. 다들 경력자들이죠? 네, 제가 직접 면접 봤어요. 실력도 좋고 인성도 괜찮은 분들로만 뽑았습니다. 순애가 거들었어요. 나는 수간호사니까 직원들 교육은 내가 맡을게. 고마워, 언니. 영자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야. 개원 한 달 전부터 지역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박영수 효사랑 요양원 입소자 모집, 원장이 직접 만드는 건강식, 정성 어린 돌봄 서비스, 신병상, 쾌적한 개인실, 문의 전화가 하루에 10통씩 왔습니다. 영자는 직접 전화를 받으며 상담했어요. 네, 치매 어르신도 받습니다. 걱정 마세요. 식사는 하루 3끼 모두 제공되고 간식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정성껏 설명했습니다. 개원일이 다가왔어요. 영자는 입구에 걸 현판을 주문했습니다. 박영수 효사랑 요양원, 사랑으로 모시는 우리들의 집, 원목에 금색 글자로 새긴 현판이었어요. 개원 전날 영자는 혼자 요양원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이곳에 어르신들이 계시겠지. 2층 끝방을 원장실로 정했어요. 책상과 의자, 서랍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가방에서 액자를 꺼냈어요. 시아버지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장례식 때 쓰였던 사진. 온화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었어요. 영자는 액자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조용한 방 안에 영자의 목소리만 울렸어요. 사진 속 시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잘할 수 있어. 해낼 거야. 개원일 아침, 영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연두색 저고리에 진분홍 치마. 시아버지 장례식 이후 처음 입는 한복이었어요. 요양원에 도착하니 이미 순애와 현주, 직원들이 와 있었습니다. 원장님 오셨어요? 우와, 한복 정말 예쁘세요. 젊은 요양보호사 박민지가 감탄했어요. 오늘 좋은 날이니까요. 10시에 작은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 대표, 동장님, 복지관장님이 참석했어요. 동네 어르신들도 몇 분 오셨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영수 효사랑 요양원 원장 김영자입니다. 박수 소리가 났어요. 저는 60세까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사랑 덕분에 새로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영자는 입구의 현판을 가리켰어요. 이 요양원은 제 시아버지 박영수 어르신을 기리기 위해 세웠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처럼 이곳에서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테이프 커팅식이 끝나고 첫 입소자들이 들어왔어요. 첫 달에 30분이 입소했습니다. 치매 어르신 10분, 거동 불편 어르신 20분. 영자는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했어요. 주방으로 가서 조리사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 입맛에 맞게 죽미역국, 나물, 생선구이, 소화 잘 되고 영양 있는 음식들이었어요.
식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입맛은 좀 어때세요? 맛있어요, 원장님. 집밥 같아요. 입소자 한 분 82세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영자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거야.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가족들이 만족해하며 주변에 알렸습니다. 거기 진짜 좋아요. 원장님이 직접 챙겨주시거든요. 식사가 맛있대요. 우리 아버지가 살찌셨어요. 2달째 40명으로 늘었어요. 3달째 50병상이 모두 찼습니다. 대기자가 20명이 넘었어요. 영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성공한 거야? 어느 날 저녁 영자는 원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 시아버지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버님, 저 잘하고 있죠? 사진 속 시아버지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영자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62세. 환갑이 지나 2년 만에 영자는 자신의 사업체를 일궈냈습니다. 요양원 복도를 걷는 영자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인생의 첫 장이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개원 3개월 후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영자는 2층 복도를 걸으며 각 방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201호 김순덕 79세 할머니가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203호 박철호 81세 할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영자는 조용히 문을 닫고 다음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때 호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띠리리링.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영자는 복도 끝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영자야.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영자는 순간 몸이 굳었어요. 어머니? 영자야, 제발. 딱 한 번만 만나줘. 응?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먹이는 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하자. 제발. 영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지? 어디서 만날까요? 요양원 근처. 공원 있지? 거기서 만나자. 1시간 후에 전화가 끊어졌어요. 영자는 한숨을 쉬며 원장실로 돌아갔습니다. 순애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가 영자를 봤어요.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만나자고. 또 무슨 낯짝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라. 영자는 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와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오후 3시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 벤치에 앉은 2사람이 보였어요. 시어머니와 철수였습니다. 영자는 그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6개월 전보다 훨씬 더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핏기가 없고 머리는 허연 백발이었습니다. 철수는 구겨진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가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영자가 다가가자 2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왔구나. 시어머니가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는지 비틀거렸습니다. 철수가 부축했어요. 앉아 계세요. 제가 갈게요. 영자가 다가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퍽!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영자가 놀라 시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영자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영자야, 엄마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30년간 너한테 못되게 군 거 다 미안해. 진심이야.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철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야, 나도 미안해. 너를 배신한 거, 엄마 편만 든 거, 다 내가 잘못했어. 영자는 두 사람을 일으켜 벤치에 앉혔어요. 자신도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완전히 망했어. 네. 한수진이가 소개한 투자 전문가 있잖아. 박민석이라는 사람.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이 해외 리조트 투자한다고 해서 1년에 30% 수익 보장한다고 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 3억?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예금 5억도 다 털었고 철수 퇴직금 2억도 넣었어. 총 10억? 한수진이도 자기 돈 10억 넣었어. 우리 다 같이 투자한 거야. 영자는 말없이 들었어요. 근데 6개월 후에 그 박민석이라는 놈이 연락이 끊겼어. 해외로 도망갔대.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수진이도 당한 거였어. 그년도 사기꾼한테 속은 거야. 우리 모두. 시어머니가 얼굴을 감쌌어요. 경찰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어. 돈은 이미 다 빠져나갔고 은행 대출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철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금은 월세 20만 원짜리 반지하에 살아. 기초생활수급자야. 하루에 10,000원으로 살아. 그래서 이렇게 초라해진 거구나. 시어머니가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영자야, 우리 좀 살려. 생활비라도 조금씩이라도 보내줘. 응? 우리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아. 사채업자들이 아직도 찾아와. 철수가 애원했습니다. 영자는 두 사람의 손을 천천히 뿌리쳤어요. 일어섰습니다. 안 됩니다. 영자야, 저는 어머니와 철수 씨에게 더 이상 빚진 게 없어요. 영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30년간 구박당하고 환갑날 모욕당하고 쫓겨났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었잖아. 시어머니가 울먹였어요. 가족이요? 영자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제가 고아 출신이라고 30년간 신세진 주제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가족이었나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가방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 10장을 꺼냈어요. 벤치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영자는 돌아섰습니다. 영자야, 영자야. 뒤에서 시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영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해요. 공원을 나와 요양원으로 걸어가는 길.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가슴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이게 맞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30년을 참았어. 이제는 내 인생이야.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의 현판이 석양을 받아 빛났어요. 박영수 효사랑 요양원. 영자는 현판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에서 할머니 한 분이 걸어오고 계셨어요. 원장님, 어디 갔다 오세요? 네,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저녁 식사 준비됐어요? 네, 조금 있으면 된대요. 좋아요.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영자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조리사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영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그들 옆에 섰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원장님, 국간 좀 봐주세요. 영자는 국을 떠서 맛을 봤어요. 조금 더 간을 해야겠네. 요양원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원 벤치에 남겨진 시어머니와 철수의 모습이 아른거렸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끝이야. 정말 끝.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새로운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요양원 개원 1년 후 봄날이었습니다. 영자는 원장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입소자 명단을 보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신병상 모두 찾고 대기자가 30명. 문득 1년 전이 떠올랐어요. 텅 빈 요양원에서 혼자 서 있던 자신의 모습. 많이 달라졌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원장님, 손님 오셨어요. 순애가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손님? 방송국 PD님이래요. 영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 케이블 방송 PD 강민호라고 합니다. 강민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방송국이요? 네. 저희가 인생 2막 환갑의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강 PD가 미소 지었어요. 원장님 사연을 들었습니다. 60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시고 62세에 요양원 원장 되신 거. 아, 그게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더라고요. 꼭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자는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제가 특별할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같은 나이 어르신들에게 큰 희망이 될 거예요. 강 PD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환갑이 넘어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영자는 고민했어요. 카메라 앞에 서다니. 하지만 강 PD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꼭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 PD가 돌아간 뒤 순애가 다가왔어요. 영자야, 해봐. 너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해. 그래도 너만 알기 아깝잖아. 나 같은 사람들한테 힘이 될 거야.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요양원 정원에서 어르신 몇 분이 산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 해보자. 일주일 후 영자는 촬영에 동의했어요. 촬영일이 다가왔습니다. 영자는 서울의 한 스튜디오에 갔어요. 생전 처음 가보는 방송국이었습니다. 떨린다. 분장실에서 화장을 받고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순애와 현주, 미선과 준호도 함께 왔습니다. 엄마, 긴장하지 마. 편하게 하시면 돼. 미선이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응, 엄마 잘하실 거야. 준호도 격려했습니다. 스태프가 불렀어요. 김영자 원장님, 입장하세요.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스튜디오로 들어갔습니다. 조명이 환했어요. MC와 관객들이 박수로 맞아줬습니다. 영자는 의자에 앉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MC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61세에 시댁에서 쫓겨나셨다고요? 네. 제 환갑날이 시어머니 팔순 잔치와 겹쳤는데 영자는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30년 시집살이,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당한 구박, 환갑날 쫓겨난 일, 여관에서 발견한 등기권리증, 요양보호사로 일한 인연, 그리고 시아버지의 유언. 관객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 산이 250억이 됐다고요? 네.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걸 전혀 모르셨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저 며느리에게 마음의 빚을 갚고 싶으셨던 거죠. 가치 없는 시골 산이었지만. 그래서 그 돈으로 요양원을 세우셨군요. 네. 시아버지를 기리고 싶었어요. 그분의 사랑을 다른 어르신들께 나누고 싶었고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MC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시아버지께 감사드려요. 당신의 사랑 덕분에 저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영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진짜 인생은 환갑부터 시작됐습니다. 언제든 몇 살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스튜디오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촬영이 끝나고 영자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미선과 준호가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우리 자랑스러워. 영자는 아이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하다. 방송은 일주일 후 저녁 9시에 나갔어요. 영자는 요양원 2층 휴게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시청했습니다. TV 화면에 자신의 모습이 나왔어요. 내가 저렇게 말했구나.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반지하 방. 시어머니 최말령과 철수가 작은 중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방은 좁고 습했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화면에 영자가 나왔어요. 깔끔한 원장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며느리 맞지?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화면에서 영자가 말했어요. 제 진짜 인생은 환갑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가 보물을 버렸구나. 철수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TV 화면은 요양원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영자가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입구 현판이 클로즈업 됐어요. 박영수 효사랑 요양원. 사랑으로 모시는 우리들의 집. 시어머니는 TV를 끄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반지하 방은 어둠에 잠겼어요. 한수진은 석 달 전 빌라를 떠났습니다. 행방이 묘연했어요. 사기꾼 박민석은 해외에서 일부 검거됐지만 돈은 거의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철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어요. 월 120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미선과 준호는 부모와 연락을 끊었어요. 가끔 영자의 요양원을 방문해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시어머니는 벽을 바라봤어요. 습기로 얼룩진 벽.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며느리를 괴롭힌 것, 환갑날 쫓아낸 것,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어요. 돌이킬 수 없어. 한편 요양원에서는 방송 이후 문의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영자는 하루 종일 전화를 받았어요. 네, 대기자 명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방송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요양원 평판이 더욱 좋아졌어요. 저녁 영자는 원장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책상 위 시아버지 영정을 바라봤어요. 아버님, 저 잘하고 있죠? 사진 속 시아버지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요양원 정원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봄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60년을 살았는데 진짜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어요. 1층으로 내려가 식당을 지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어요.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바람이 영자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영자는 미소 지으며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일도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새로운 인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중요한 건 도전하는 용기예요.
영자처럼 환갑이 넘어서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